여러분, 하루 3끼 잘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언제 먹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냥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 심지어 수명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약도 듣지 않던 혈당이 식사 시간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 눈에 띄게 내려갔다면요? 살도 빠지고 잠도 잘 오고 기분까지 좋아졌다면요? 아웃라이브라는 책에서 실제로 소개된 한 중년 남성 환자의 사례가 딱 그렇습니다. 이 환자는 당뇨 전 단계에 있었고 복부 비만도 심각했어요. 약을 늘리기 전에 저자 피터 아티아 박사는 단 하나의 변화만 권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일정하게 유지해 보세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이 환자는 아침은 조금 늦게, 점심은 평소처럼, 저녁은 6시 전에 마치는 것으로 바꿨고 야식은 과감히 끊었습니다. 몇 달 뒤 공복 혈당은 정상이 되었고 체중도 줄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함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오늘은 바로 이 주제, 아웃라이브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영양의 최전선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먹는지만큼 언제 먹고 어떻게 먹느냐가 우리의 몸과 뇌, 노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식단이 단순히 다이어트의 도구가 아니라 장수를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오늘은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아침밥을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단백질은 얼마나 먹어야 할까? 식사 순서도 중요할까? 이런 궁금증 오늘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르신들도 편안히 들으실 수 있도록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묻는 말은 이겁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하지만 요즘 연구들을 보면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음식이라도 아침에 먹을 때와 밤 10시에 먹을 때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늦은 밤 식사는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리고 지방으로 저장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알려진 식사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시간 제한 식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만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식사하고 나머지는 물만 마시는 식이죠. 이런 방식이 왜 효과적일까요?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해요. 그런데 계속 먹고 또 먹고 밤늦게까지 간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쉴 틈이 없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점점 인슐린에 둔감해지고 결국 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55세 남성은 아침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에 폭식하는 생활을 했어요. 낮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오후 늦게 갑자기 많은 양을 먹으니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고 피로감도 심했습니다. 이 환자는 아침과 점심을 규칙적으로 먹고 저녁은 가볍게 하도록 식사 시간을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혈당이 안정되고 에너지도 회복됐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우리 몸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의 양보다 식사의 타이밍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혹시라도 나는 하루 종일 조금씩 먹는 편인데 하시는 분들, 그 습관이 피곤함이나 체중 증가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습관 하나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럼 뭘 먹어야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요즘은 마트에 가보면 먹을 게 너무 많죠. 몸에 좋은 것도 많지만 포장만 그럴듯한 가공식품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음식 중에 정말 몸에 이로운 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오래 사는 사람들의 식단을 살펴볼까요? 블루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탈리아 사르데냐, 일본 오키나와,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같은 지역에서 평균 수명이 유독 높은 곳들을 말해요. 이 지역 사람들의 식단을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 위주의 식사라는 점이죠. 이분들은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견과류를 매일 먹고 고기나 설탕은 특별한 날에만 아주 조금 먹습니다. 식사는 항상 가족이나 이웃과 천천히 나눠 먹고 과식하지 않죠. 한 여성은 60대 초반인데 늘 피곤하고 혈압도 높았어요. 식사를 살펴보니 겉보기엔 나쁘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가공된 식품이었죠. 아침에 시리얼, 점심에 샌드위치, 저녁은 냉동식품. 그래서 하루 3끼를 가능한 한 가공되지 않은 재료로 바꾸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잠이 깊어졌고 한 달 뒤엔 혈압도 내려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먹을지를 정리해 볼게요. 채소와 과일은 매 끼니에 빠지지 않게,
특히 색이 다양한 채소일수록 좋습니다. 빨강, 주황, 초록, 보라색까지 접시에 색이 많을수록 영양도 다양해집니다. 단백질은 나이 들수록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걸 막아주고 면역력도 높여줘요. 생선, 달걀, 두부, 콩, 닭고기 등을 골고루 챙겨보세요. 탄수화물은 가능하면 통곡물로, 흰 쌀밥보다 현미, 흰빵보다 통밀빵, 이런 작은 선택이 대사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지방도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은 오히려 몸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접시의 색깔이 많아질수록 좋다. 단백질은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하다. 가공식품은 되도록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고른다.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아주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으로 바꾸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난 식단은 괜찮은데 건강이 왜 이러지? 그 이유는 바로 먹는 습관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중년 남성은 점심마다 현미밥, 채소, 두부 같은 좋은 식단을 꾸준히 드셨지만 식사 시간은 늘 10분도 채 안 됐습니다. 늘 바쁘게 급하게 드시고 바로 일하러 가셨죠. 그런데 혈당이 계속 불안정했고 식후 졸림과 피로가 심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변화만 해봤습니다. 식사 시간을 20분으로 늘리고 식사 순서도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바꾼 겁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되고 오후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빠르게 먹는 습관은 단순히 소화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혈당을 갑자기 올리고 인슐린을 자주 자극합니다. 그게 반복되면 몸이 피로해지고 살도 잘 찝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식사 순서입니다. 보통 밥부터 한 숟갈 크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밥, 즉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후 급격히 떨어지면서 더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채소를 먹어서 섬유질로 배를 살짝 채우고 그 다음 단백질을 먹어 소화에 시간을 주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천천히 먹는 방식이죠. 이런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은 훨씬 편안해지고 대사도 안정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식사는 최소 15에서 20분 이상 천천히, 순서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밥부터 먹는 습관, 오늘부터 천천히 바꿔보기.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지만 며칠만 실천해 보셔도 몸이 가볍고 덜 피곤해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다이어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죠. 짧은 시간 안에 살을 빼는 식단은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웃라이브에서는 이런 다이어트를 단기적인 요요 반복으로 보고 오히려 우리 몸을 더 망가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살이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의 대사 기능이 안정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4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있었는데 6개월간 단식을 반복하면서 10kg 넘게 감량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체중이 정체되고 피로감은 심해졌고 머리카락까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해보니 기초 대사량이 크게 줄어 있었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도 낮아졌죠. 이런 경우 몸은 살을 빼려고 하기보다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살이 빠졌다가도 금방 다시 찌는 이른바 요요 현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면 장기적으로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유지한 분들은 속도가 느리더라도 꾸준히 체중이 내려가고 혈당이나 혈압 같은 수치도 좋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질문입니다. 이 식습관을 10년 후에도 유지할 수 있을까? 만약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좋은 식단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식단은 단기 목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이어야 합니다. 딱 한 끼 덜 자극적인 음식을 고르고 천천히 먹는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살을 빼는 식단이 아니라 오래 살 수 있는 식단. 그것이 진짜 건강한 식사의 목적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양이라고 하면 칼로리 계산, 살 빼는 법부터 떠올리기 쉬운데요. 영양은 단순한 열량 조절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단지 살을 빼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핵심 이야기들 정리해 볼게요. 언제 먹느냐가 대사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 하루 중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가능한 한 저녁은 일찍 먹는 것이 인슐린 기능과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정제된 식품을 피하는 것이 먼저다. 몸에 좋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일단 가공된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어떻게 먹느냐는 혈당과 인슐린을 좌우한다. 식사 순서, 식사 속도, 식사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실제로 책에서는 70대 초반 어르신 한 분이 단순히 식사 시간만 30분 앞당기고 식사 순서만 바꿨는데도 혈압과 혈당이 뚜렷하게 개선된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작은 실천 과제는 이거예요. 하루 중 가장 늦은 식사 시간을 30분만 앞당겨 보세요. 예를 들어 평소 저녁을 8시에 드셨다면 7시 30분쯤으로 당겨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의 피로도가 줄고 다음 날 아침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생활을 조금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의 수명을 늘리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식사가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